영국은 영국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기 안에 네 개의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개의 나라는 영국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북단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이제 동쪽 밑으로 잉글랜드 왼쪽으로 웨일즈라는,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현재로는 북쪽에 있는 조그만 땅만 영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가 함께한 이제 어,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에는 원래 브리튼 제도, 아까 잉글랜드 지역에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데요. 43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브리튼 섬을 침략을 했고, 사실 그때 이 켈트족들은 로마의 문물에 너무 흡족 빠져가지고 로마에 완전 이제 융화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7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떠나고 나서 좋은 땅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어서 켈트족이 멀리 있는 잉글랜드 섹스존들에게 헬프미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잉글랜드 섹스족이 이 땅에 왔을 때 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너무 춥고 너무 험한데 여긴 너무 날씨도 좋고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러 갔다가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잉글랜드라는 나라로 되고요. 헨리 2세가 초대 국왕인데 이 국왕이 이 전체 나라를 통합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171년에 아일랜드를, 72년에 웨일즈를, 73년에 스코틀랜드를 정복함으로 한 개의 나라로 만들게 되지요. 에드워드 3세가 백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에드워드 3세는 영국과 프랑스가 하는데 백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를 영국으로 만들려고 대륙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헨리 4세는 되게 롤라드 바케라는, 아주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이제 슬픈 역사를 만든 왕이기도 한데요. 이 랭캐스터 가문이 왕조를 이루는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위클리프의 제자로서요. 1390년에 영어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큰 일을 했고요. 이들은 말씀만 전하는, 그래서 335 전국을 흩어져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이제 전도자들이었고, 당시에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또 헨리 5세 굉장히 유명하죠. 셰익스피어 원작에도 출연하는 왕인데, 이분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영국에 있는 왕들은 불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육지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왕족, 귀족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안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왕 때부터 영어를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6세 때 장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장미 전쟁은 국내전입니다. 요크 가문과 랭캐스트 가문이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귀족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리차드 3세는 잉글랜드의 수양대군이라고 명명되어질 만큼 굉장히 국가에 대한 강인함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요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고, 또 보스워스 전장에서 전사함으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헨리 7세는 투도 왕조를 만든 왕이고, 이 장미 전쟁을 승리함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제 뭐라지, 귀족들이 많이 없어져, 다 전쟁이 나서 죽고,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왕권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이 헨리 7세 때 영국 해군의 초기 모습을 갖추고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정말 유명한 왕이죠. 헨리 8세. 헨리 8세에 이르러서는 투토 왕가가 아주 강력한 왕의 이제 힘을 발휘하는 왕가로 서게 되고요. 정말 영국의 역사상을 가장 이제 큰 힘을 가진 왕으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왕은 아들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들을 낳지 못한,
많은 아들 갖지 못한 그런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으로 아라곤 캐서린을 맞이합니다. 아라곤 캐서린은 사실 헨리 8세의 형인 아서 왕자의 아내인데 아서 왕자는 원체 약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하였으나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캐서린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헨리 8세는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깊이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헨리가 원하는 아이도 여러 번 임신했지만 5번의 유산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메리 공주만 한 명을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헨리 8세는 사랑하는 캐서린이지만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캐서린을 버리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을 맞이하고 이혼을 신청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캐톨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헨리는 그것을 본인이 자손을 위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하기 위해 성공회라는 잉글랜드만의 새로운 종교를 이제 뭐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캐서린과 이혼한 헨리는 엠 볼린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엠벌리는 사실 캐서린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엠벌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였고요. 엠벌리는 자신이 아이를 낳아주겠다라고 약속하며 이혼을 촉구했고 결국 이혼하고 결혼을 했지만 엠벌린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여러 번의 유산을 하고 엘리자베스 공주 한 명만을 놓게 됩니다. 결국은 엠벌리는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537년 네, 여러 가지 나쁜 불륜의 어떤 그런 제명으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비로서는 제인 시모라는 계비인데요. 개신교도였고 이 이제 계비가 드디어 이제 왕자를 낳게 되죠.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3명의 자녀, 그러니까는 이복 누나들이죠. 누나들까지도 굉장히 잘 돌보았다고 하고 개신교의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공주의 신분을 복원시키기도 하고 왕실의 평화를 가져온 참 좋은 왕비였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6세는 대브리튼 섬을 통합을 시도한 아주 젊은 혈기를 가진 왕이었으나 그는 단명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사실은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에드워드 6세는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개신교를 지지하였지만 당시의 잉글랜드는 구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핏줄인 메리는 구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국교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쫓겨나게 되니까 왕녀 제인 그레이를 여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가 집권하면서 이제 불쌍한 그레이는 9일 만에 이제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하지만 메리는 이제 외사촌이었던 그레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개종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레이는 개종하지 않고 당당히 단두대에 올라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피에 메리 참 많이 들으셨죠. 메리는 등극하자마자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구교 성공의 성직자 개신교도들 한 300명을 막 처형하는 그런 일을 단행합니다. 재위 기간이 불과 뭐 몇 년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에 메리라는 예명을 갖게 되었죠. 피에 메리가 사망하고 난 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등극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구교와 신교의 갈등에서 어떻게 국가를 강력하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는 아주 강한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영 제국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고요. 좀 더 국가의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동인다 회사를 적극 지지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종교적인 갈등 그것들을 보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종교적 갈등이 멈추지는 않았고요. 그 후에 이제 후임자가 없는 처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후임자가 없는 이제
엘리자베스를 뒤이어서 제임스 1세 혹은 제임스 6세라고 불리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는 청교도를 박해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왕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교도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당시에 젠틀리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영국의 젠틀리라는 그룹은 신흥 부호들이었거든요. 그 젠틀리가 의회를 지지하고 지원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 국가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임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킹 제임스 역을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64명의 청교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역사를 보면 신교와 구교가 계속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려고 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개신교의 비율은 31%였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 개신교의 비율이 14%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점점 더 부흥해 갈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은 정말 많은 문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제임스 2세 의 집권 당시에는 제임스 2세가 본인이 집권하는데 공헌을 한 이제 자기의 이제 측근이게 샌드위치라는 공작 지위를 내립니다. 근데 이 공작의 2대 후손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 요즘도 청소년들이 많은 게임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도 없이 게임에 푹 빠진 이 샌드위치 공작께서 빵 사이에 햄과 치즈를 넣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영국은 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영제국의 힘을 더욱더 크게 하고 영토를 많이 넓혀 나갔는데요. 이 산업혁명으로 증기선이 발달해서 인도와 중국 땅을 가게 되고 이 영국은 그곳에서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는 당시의 영국의 귀족들의 호화로움, 어쩌면 럭셔리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기호 식품이 되었고요.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좋아했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중인데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고 홍차를 끓여서 먹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의 전차 안에는 홍차를 끓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예, 영국 하면 영어잖아요. 사실 영국은 4개의 왕국으로 나눠져, 4개 왕국이 합해져 있는데 그 왕국들이 다 영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잉글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약간 천민들이 쓰는 언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어가 이렇게 귀족 영어처럼 되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영국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옥스퍼드, 바스, 원저, 런던, 캠브리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쩌면 서울 사투리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와 어떤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흥 계급들, 젠틀리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들이 돈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귀족 그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귀족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귀족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귀족의 신분을 가질 수 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라고 둘러보았더니 그 귀족의 자녀들이 대부분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을 다니니까 그 지역 언어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저 언어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젠틀리들이 자녀들을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부의 상징이 바로 그 옥스포드 지역 언어 사투리가 부의 상징이 되고 계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1926년에 음성학자 다니엘 존슨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received pronunciation, PR이라고 불렀고요. 그 PR은 전수받은 발음. 이게 원래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배워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표현 이제 뜻이고요. 이것을 20세기에 이르러서 BBC가 공용 방송 표준 언어로 사용하면서 현재의 기족 영어, 영국의 영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양복, 신사들이 입는 옷도 또한 이렇게 문화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신사들의 옷만이 아니라 영국은 겉과 속이 모두 신사여야 한다.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신사다움이라는 그런 문화도 하였습니다. 또 영국이 하나 또 이런 것 의회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상권 분립이 되고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가들의 기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니아 연대기 보신 분들 많으시죠? 또 특별히 우리 신슬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많이 예화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스란이 등 뒤에 있으면 자그마한 소녀의 아주 자그마한 과일 깎는 가루 같은 칼에도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작품을 쓴 곳이 영국의 옥스포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방문하신다면 꼭 이곳을 한번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정말 겉만 둘러보고 이렇게 와서 너무 지금도 아쉽고 그냥 꿈꾼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C.S. 루이스가 이곳에서 라냐 연대기를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환경에서 그렇게 글이 아름다운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라냐 연대기 보면 이런 숲과 호수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직접 그 영화 속에 딱 비슷한 그 숲길을 걸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일반적인 것들을 조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셔서 심카드 사셔서 이제 전화기를 사용하시면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사진만 찍어 봤는데요.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꼭 가서 찍어 보시고요. 우체통도 빨갛습니다. 영국은 예쁜 엽서 한 장 사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엽서 한 장, 사랑의 고백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우리 핸드폰에 충전하려면 전선 꽂아야 되잖아요. 영국은 위에 이제 사진처럼 3구로 되어 있는 이제 전선 코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데지코라고 하죠. 그걸 준비해 가시면 여행 중에 정말 충전하는 일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